여러분들은 브랜드 좋아하는 거 있나요? 학생들은 일단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좋아하는 브랜드가 일단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브랜드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크면 나는 어디에 핸드백을 가질 거야,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딘가요? 네. 아무래도 하이엔드 에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에 관한 지문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A brand is a collection of experiences. 브랜드는 경험의 모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that, 주어가 없네요.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죠. That makes up a persona in your mind and familiarity breeds liking. 자, 페르소나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페르소나는 어떤 모습,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상도 될 수 있겠고요. 근데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당신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그런 경험의 모음이 브랜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숙함은 familiarity는 breeze는 낳다라는 소리죠. 새끼를 낳다 할 때 그건데 낳습니다. 호감이에요. liking, 호감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reeze는 뒤에 또 내가 단어 정리를 안 해놨어. 쉬워서 그랬나 봐. 자, 여기서는 근데 새끼를 낳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로 쓰이면서 동의어가 이제 generate, produce, foster, caus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속뜻을 보자면 브랜드란 단지 로고나 이름이 아니라 이 고객이 쌓아온 경험의 총체이며 고객과 브랜드가 친숙해질수록 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liking, 이것이 이제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길가에서 보던 카페 브랜드 로고나 친숙한 커피 향,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브랜드에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현상이 됩니다. 잘 차려입은 멋진 여성들이 그 스타벅스 컵을 들고 뉴욕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맨 처음에 드라마에 나왔어요. 미드에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커피 브랜드를 너무나 열망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바로 스타벅스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갖고 그 컵을 손에 들고 마시는 순간 내가 뉴욕 거리 한복판에 있다. 타임스퀘어에 있다. 내가 그녀들처럼 멋진 옷을 입고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죠. 선생님 세대가 많이 열광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고객이 쌓아온 이렇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내지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쌓아온 경험의 총체가 바로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Imagine your setup on a blind date. 자, 여기서 이 표현 하나 알고 갑시다. set A up이에요. 자, 이 표현은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A를 소개시켜 주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소개팅에서 소개받기로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that은 당연히 생략될 수 있는 거고요. 앞에서 브랜드를 얘기했단 말이야. 브랜드를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소개팅이 나오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눈치가 빠르다면 이거 지금 비유적 상황이구나 라는 것 요거 바로 캐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고3이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블라인드 데이트는 뭐예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거잖아. 그치? 이것처럼 여기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신생 브랜드의 제품을 처음 접할 때의 비유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How critical are you of that person's action?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be critical of라는 표현은요. 무엇에 대해 비판적이다 혹은 무엇에 대해 깐깐하게 평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 그 처음 보는 사람, 근데 이건 사실 뭘 비유한 거라고요? 새로 보는 브랜드를 얘기하죠. 그쵸?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당신은 비판적일까? 얼마나 깐깐하게 평가하는가? 이 소리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상대, 근데 그 상대는 지금 뭘 비유한다고요? 새로운 브랜드를 비유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경계하며 자잘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아주 깐깐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verything they say and do.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자 여기 생략된 것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that만 됩니다. 왜? 선행사가 everything이기 때문이죠. 알았지?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is being evaluated and tallied. 지금 진행 수동태 나왔습니다. 그죠? 진행 수동태가 나왔고 요 진행 수동태에서의 또 과거 분사들이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것도 꼭 보시면서요. 이 tallied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자주 보는 단어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죠. tally라고 해서 희한하죠?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록하다도 되고 셈하다도 됩니다. 셈하다, 계산하다도 됩니다. 그래서 동의어에 보면은 count도 있고요. 그리고 record, 그리고 register 다 되니까 그 다음에 score도 됩니다. score. 이때 score도 기록하다라는 의미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tallied. 자, 이 표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처음 보는 사람 내지는 뉴 브랜드 있잖아. 그치?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평가되고 기록됩니다. An annoying slough of the soup. 자, 이 표현. 그 수프를 훌쩍거리면서 먹는 소리예요. 이 슬러프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짜증이 나지.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짜증나죠. 선생님은 면치기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막 확 하는 소리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짜증나는 그 수프의 훌쩍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수프 마시면서 훌쩍거리는 소리. 여기 현재 분사 나온 거 잘 기억하시고 이 소리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수프의 훌쩍거림 소리 하나만으로도 on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could be enough, 충분합니다. To place this otherwise wonderful person into the reject pile forever.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이 멋진 사람을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이 수프 소리만 내지 않으면 너무나 멋진 이 사람을 그냥 place A into B예요. The reject pile 영원히 거절하는 그런 파일, 목록 이런 것에 밀어넣기엔 충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일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뭐 더미도 되지만 탈락자 명단 정도도 됩니다. reject pile 자체가 탈락자 명단. 그래서 너 아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경우는 아마 이제 초기 브랜드를 경험하는 그 상황에서 그 매장에서의 직원 한 명이 불친절하게 응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나 이제 이 브랜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브랜드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너무 경험이 좋았어. 처음에 이제 내가 사러 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에 좀 많이 충성하게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는, 근데 처음에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땐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뭔가 이런 수프 쩝쩝거리는 이런 걸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좋았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지금 그 소개팅의 상황에 빗대어서 그 브랜드를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처음 이렇게 경험을 할 땐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Now, imagine you're married. 자, 이제 당신이 결혼을
있고 and your partner, 당신의 배우자가 make a similarly annoying soup slop. 당신의 배우자가 아주 비슷하게 짜증나게 하는 그 수프 훌쩍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상상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대시 생략됐죠. Is it time to file for divorce? file for divorce라고 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 이혼 신청을 하다라는 건데, 자, 이런 표현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담지 마. 이혼은 안 하는 게 좋아.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일 거야. 그리고 마음도 많이 아프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도록 본인들에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길 바래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 지금 고3들한테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file for divorce 하면 다른 것보다도 file for만 기억하세요. 이 표현 중요합니다. file for 하면은 무엇을 신청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apply for, request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먹는데 소리 좀 냈다고 이혼해야 될까요?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것이다.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 결혼하나요? 네, 신뢰를 가지고, 친숙함을 가지고 있는 관계. 그치? 신뢰와 친숙함으로 빚어진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쌓인 브랜드라면 나한테 조금 짜증나게 한다고 바로 그걸 컷해야 될까? 그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It's the same thing with the brands. 자, 이 표현에 있어서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The same is true of 혹은 for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the same goes for. 자,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it is the same with 혹은 it is no different with.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명사가 뭐 가리키는지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무엇을 얘기하나요? 요 앞에서 쭉 이 브랜드를 결혼하고 그치? 소개팅과 결혼하고 비유한 이 상황들, 요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개팅과 결혼 생활의 비유 상황 전체를 받아서 자, 이것이 브랜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en you first meet them, 당신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you are on high alert. 당신은 극도로 경계한다. 일단은 여기에서의 댐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 정도는 눈치로 아실 수 있지요. 그죠? 앞에 나왔던 브랜드고요. 그리고 be on high alert 한 요 부분은요. 경계태세를 갖추다, 대단히 주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제 대쉬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죠. Your defenses, 당신의 그 방어 기제가 are high, 아주 높고, 그리고 and you are ready for them to do something. 자, 여기서 이제 you are ready to 하면 be ready to 하면 원래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엇을 기다리다, 뭐 이런 의미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의미상의 주어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 something은 무엇인가? 뒤에 대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everything일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everything, something. 자, 얘네들은 선행사가 이렇게 오면 얘네들은 관계대명사 then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 뒤에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데 will allow you, 당신이 to categorize, 목적 보어죠. 분류를 하는 거야. 이 댐은 무슨 댐이야? 바로 브랜드죠.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브랜드들을 as a hero, 영웅으로 or a지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그 브랜드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게 해줄, 당신이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게 해줄 그 어떤 것인가를 그 브랜드들이 하도록 당신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준비되어 있다, 기다리고 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잔뜩 경계를 하면서 자,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브랜드를 처음 접할 때 어떤 수준인지 보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be ready for 하고 투부정사 나와 있는 것, 그리고 allow you to 해서 또 오형식 전형적인 allow의 오형식 구조 나와 있죠. 그리고 categorize A as 해서 또 A를 B로 분류하다, 규정하다 이런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시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자, 이 부분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during this process 바로 이 과정 동안에, 자,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신규 브랜드를 측정하는 과정이에요.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매우 엄격하고 아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 브랜드가 과연 훌륭한가, 완전 쓸모없는가 판가름하기 위해 지켜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되면 요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커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요 문장도 사실은 아까 앞에 it's the same thing 하는 요 문장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시험으로 나올 게 꽤 많아 보이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your brain, 당신의 뇌는 is using, 사용하는 중입니다. A combination of subconscious and conscious techniques to evaluate the brand. 그 브랜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subconscious and unconscious 테크닉의 이제 조합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 subconscious하고 conscious 이거는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ubconscious는요, unconscious도 되고요. 네, 완전 반대 의미예요. 그럼 무의식적인 기법과 의식적인 기법의 조합, 혹은 결합. 자, 오히려 이 어휘들이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오히려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비슷한 의미였다면 굳이 둘 다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서로 정확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반열을 나란히 쓴 거예요. 그러면 이 conscious 테크닉은 뭘까요? 의식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스스로 인지하면서 판단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의 품질이 좋은가,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무의식적인 평가. 자,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색깔, 로고의 느낌, 광고 모델의 인상 등이 우리도 모르게 호감이나 비호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좀 느껴집니다. Subconscious and conscious technique. 이것의 조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평가할 때는 논리적으로 의식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저절로 형성되는 인상도 있고, 자, 이것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Once they passed. 여기서 they는 누구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네,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이제 결국 통과해 the evaluation phase. 그 evaluation 평가의 단계를 이제 통과하고 and transitioned to a known or even better a favorite brand.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현재 완료의 과거 분사들이 네,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평가 단계를 통과하고 이 브랜드들이 그리고 또 have transitioned 그리고 이 transition이라고 하는 건 이행하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해서 넘어간다면 이런 소리입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To a known, 알려진 혹은 더 좋게는 아주 가장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운 말로 전이 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전이 되면 그런 브랜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they might slept
자, 여기서 they는 역시 브랜드죠. 그 브랜드들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might slop the soup. 이제 수프를 from time to time 때때로 훌쩍이면서 먹을지라도 and still be a 10. 여전히 만점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10이라고 하는 것 10점 만점에 10점짜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a 1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상태야. 알려지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결혼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이제는 수프를 쩝쩝거리고 후루룩거리고 먹어도, 그러니까 뻘짓을 해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자, 그래도 역시나 너그럽게 이 소비자가 받아들여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생각을 해보니까 애플? 일단 애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남편도 애플 빠고요. 저도 그냥 영향을 받아서 애플 빤데요. 뭐 새 아이폰에 배터리가 좀 일찍 닳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좀 약간 바뀌어서 좀 낯설게 보여. 지금도 보면은 내 휴대폰 뒤에 렌즈가 좀 뒤에 튀어나와 보이거든. 자, 이런 약간의 실수? slop the soup를 애플이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렇다고 바로 휴대폰의 브랜드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냥 난 그래도 애플이 좋아하고 역시 최고야. 역시 내 거야. a 10이라고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저는 결혼한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이 지문 잘 이해하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으로 나올 부분을 볼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familiarity breeds liking.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정말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시된 글 전체의 핵심 통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문에서 마지막까지 뭐 얘기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브랜드와 경험을 쌓아서 친숙해질수록 첫 만남의 정밀한 검증을 벗어나서 너그러운 호감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지금 끝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 familiarity breeds liking 이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부분은 when you first meet them 해서 이 them이 new brands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문장에서 to categorize them as a hero or a zero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소개팅 비유에서 쩝쩝 소리 하나로 상대를 reject 파일에 넣듯이 초기 접점에서는 자잘한 요소로 합격, 히어로와 낙제, zero를 단칼에 가르는 엄격한 그런 채점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문의 설명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저 여기 이 부분입니다. 너무 긴가? 근데 하여튼 이 부분 전체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이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비유랑 다 섞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칸으로 나올 것 말씀드렸고요. 자, 역시나 함의추론에서도 slop the soup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친숙함과 선호도를 획득한 이후에는 간혹 사소한 실수나 품질상의 결점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여전히 최고 레벨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유연함과 용서를 의미하는 마지막 부분, 제가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디올은 어때? 원가가 5만 원, 8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몇백만 원에 팔아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남아 있습니다. 샤넬. 한국에서는 유한 회사로 설립이 돼서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기부를 많이 하지도 않고 가격은 매년 쳐올린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지만 그래도 샤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굉장히 좀 씁쓸하지만 어쨌든 그 브랜드를 처음에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MBA를 할 때 그 글로벌 마케팅 하시는 스파뇰라 교수님께서 너 박사과정까지 가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선생님이 그 브랜드 이렇게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진짜 좋아했거든.
나 영작도 잘했다고. 내가 에세이 써서 내면, 난리가 났었다고. 근데, 그냥 돌아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 벌러 들어왔어야 됐거든. 근데 가끔 이렇게 브랜드에 관한 지문을 보면 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이쪽의 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못하고, 그리고 난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물론 하이엔드 에듀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장사로 접근하긴 좀 그렇잖아. 교육이라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상당히 나눔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근데 어쨌든 브랜드가 이렇다라는 것. 하이엔드 에듀 브랜드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지로 가보면 maintain an exceptionally high consumer rating. maintain 유지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매우 높은 이란 뜻이에요. 예외적으로 높은, 매우 높은 이란 뜻이고요. consumer ratings. 이 소비자들의 점수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 despite.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뒤에 명사가 나오죠. occasional minor operational flaws. 때때로 있는 작은 그런 운영상의 그런 흠 같은 것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once brand affinity is firmly established. 그래서 일단 그 브랜드의 affinity, 친밀도예요. 이 친밀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후에는,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런 때때로의 마이너, 사소한 그런 운영상의 그런 흠결들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높은 소비자의 이 점수를 유지하다. 바로 이게 slurp the soup from time to time and still be a 10. 바로 요 문장이 의미하는 거니까 요 선지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여기 문장의 위치로 나올 거로 이미 다 말씀을 드려버렸어요. 너무 눈에 확고하게 보여서 이거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서가 남았지요. 순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까요? 이제 문단이 나눠지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마지막 두 문장이 C, 그 위에 두 문장이 B, 그리고 그 위에 얘들이 다 합쳐져서 A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A가 좀 더 짧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어휘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휘 제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지요. 네, 일단 이 tally라고 하는 기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셈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self-conscious. 네, 무의식적인. 이거는 반대말 conscious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페르소나. 네, 페르소나, 아이덴티티, 이미지, 캐릭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아두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categorize, 분류하다랑 전이 되다, transition, 이것까지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동반이요. 다 챙겨서 특히 self-conscious 이거 꼭 챙기시고요. 네, 요 어휘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또한 요 15개 어휘들은 원래 의미가 다 필요해요. 원래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찝은 것만이라도 좀 잘 해갖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법 보겠습니다. 어법으로 나올 것들이 조금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여기 수동태에 나온 부분, 요거 be set up on,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be critical of 하는 be critical of인데 지금 이게 의문문이어서 이렇게 바뀌었죠. 어순 바뀐 것. 그리고 네, 진행 수동태, 그리고 그 수동태의 과거 분사들이 병렬로 나와 있는 것 꼭 보시고요. 자, enough to가 나와가지고 네,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place A into B 해서 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file for 하는 요 표현이랑 그거 외에 문법으로 나올 것보다는 표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문법으로 나올 것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 요 과거 분사들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꼭 보시고요.
아무래도 어법보다는 표현에 좀 중점을 뒀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 요약 보겠습니다. 친숙함은 호감을 낳음으로 브랜드가 초기 엄격한 평가 단계를 지나 친숙한 관계가 되면 작은 실수나 단점도 관대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 제목 How familiarity breeds liking. 그러니까 어떻게 그 familiarity, 익숙함이, 친숙함이 낳는가, 호감이 낳는가, in brand evaluation and consumer perception, 그 브랜드의 평가와 소비자의 인지에 있어서. 그리고 how closeness, 비슷하죠. familiarity나 closeness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밀함이 fosters, 낳는가, 선호를 in product assessment and customer mindset.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그 고객의 사고 방식 정도 되죠. 그죠? Building persona and preference. 페르소나와 선호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하기. So the power of familiarity in shaping brand loyalty.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친숙함의 힘. 자, 이렇게 해서 영어 제목 3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2강의 2번이에요. 3번 빨리 갖고 올 거고요. 진짜 앞으로는 이제 2지문씩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도 공부하고, 어휘도 잡아가고, 알겠지? 그러면서 정확한 독해도 배우고, 정말 좋은 수업이야. 여러 번 듣고, 독해 실력 팍팍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